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오후 12시 17분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음모라고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MBC, SBS를 비롯해가지고 집권 여당까지 나와가지고 국군을 지금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군을 수호해야 할 최고사령관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국군을 말하자면 쿠데타 기도 세력으로 몰아가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가장 신뢰도가 높은 조직입니다. 국회, 국군, 청와대, 검찰, 언론 이런 식으로 어디가 가장 믿을 수 있느냐라는 조사를 하면은 항상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으로 나타나는 게 국군이었습니다. 국군. 이 국군은 전시에는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국민이 국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민이 국군을 보호할 때 가장 앞장서야 될 세력이 집권 세력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제1임무는 국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군을 선동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국군을 핵무장한 북한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1임무인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군 위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전에 이미 국군이 만들어졌어요. 조선경비대라는 이름으로. 이 국군이 그동안에 70년 동안에 한 일을 요약을 하면은 4개입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6.25 때는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박정희 등장 이후에는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기에는 소란스러운 국내 사정, 국내 정치 상황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울타리를 높게 쳐가지고 이 혼란에 북한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역할이 2개입니다. 우리가 헌법 제4조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력으로서 그것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즉 북한군의 개입, 간섭을 좌절시키고 북한 주민까지 자유민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가 헌법 제1조의 쓰는 대로 민주공화국이 되는 그 길로 가도록 국군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 뒤에도 국군은 동북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에 있으므로 외세가 개입하기 쉬우니까 인류 국가로 가는 길에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4건을 했고 앞으로 2개의 과업을 두고 있는데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군이 핵무장하고 대한민국에는 반군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집권 세력이 되었습니다. 북한군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고 있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사이 이렇게 동네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국군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경멸한다든지 화를 내게 한다든지 분열시키든지 하면은 그 화가 정치 세력이나 군대, 국민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대가 분열하면 국가가 분열합니다. 시리아에서 왜 지금 40만 명이 죽는 저런 사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2011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 때 지금 아사드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경 진압 당하는 국민들 편에 선 군대가 이탈을 했습니다. 반란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아파, 수니파로 주로 나눠졌는데 시리아의 군대가 분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전으로 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은 한국을 망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는 분열을 하면은 국가 분열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사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 군대의 역할을 아주 높게 평가한 외국 학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랜드 연구소 선임 명군을 거쳐서 지금 조지 메이슨 대학 교수로 있는데 소련 공산 체제가 무너진 뒤에 이 세계사의 흐름을 해석한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명제를 냈습니다. 1995년에는 트러스트, 신뢰란 책을 냈는데 이 둘 다 한국에는 많이 번역이 돼가지고 읽히고 있는데 여기 트러스트란 책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와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를 구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꼽은 대기업을 만들기 어려운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가진 나라 안에 놀랍게도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한국, 대만, 홍콩, 중국은 가족주의가 강하다. 가족주의가 강하면은 가족을 뛰어넘는 큰 조직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이 반대되는 쪽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이런 나라는 개인주의가 강하고 가족주의는 약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는데 애국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대기업이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소소한 것보다도 큰 조직에 충성하는 애국심과 법치의식이 있고 공중윤리가 튼튼하면은 대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트러스트. 신뢰는 뭐냐면은 공동체는 지켜야 한다. 우리끼리 서로 싸우더라도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걸릴 때는 사소한 싸움은 중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는 나라에서 대기업이 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가족주의가 강한데도 삼성, 현대, SK, LG 등등 대기업이 컸다. 세계적 대기업이 컸다. 한국이 예외라는 겁니다. 한국의 역사적 상황은 절대로 대기업을 키울 수 없는데 어떻게 굉장한 대기업이 컸느냐. 대만은 대기업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대만과 차이죠. 대만은 대기업을 키울 수 없는 가족주의가 강한 전통이 있고 한국도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은 대기업을 키웠다. 그 비밀을 후쿠야마 씨는 박정희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컸다. 그러니까 한국은 홍콩, 대만처럼 가족회사나 중소기업이 체질적으로 맞는데 왜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냈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적인 기업 육성 정책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권위주의적이고 효율적이며 사심이 없는 정부 주도 정책으로 대기업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파퓰리스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군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군대. 박정희가 군인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행동하는 게 전형적인 군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정신이 기업가 정신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군 경험이 많은 한국의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국인도 일단 군대에 들어가면은 애국심을 갖게 되고 큰 조직에 순응하는 또는 장교로 근무하면은 리더하는 지도력을 갖게 된다. 조직에 순응하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군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 사람들을 잘 조직해가지고 대기업을 만들도록 하는 후원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다. 후쿠야마 씨는 박정희는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 양식을 지켰다. 그는 정실적이었고 상당한 수준의 부패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았고 기업인들이 스위스의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데 돈을 쓰지 못하게 했다.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더라면 아마도 대재앙을 초래했을 것이다. 박정희처럼 성실하고 청렴한, 그러나 불가피하게 부패를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도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선을 지켰다. 그리하여 군인 생활으로 무장된, 훈련된 사람들을 조직해서 대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 여기에 하나의 더 요소를 개신교를 꼽습니다. 후쿠야마 씨는 박정희, 군대, 개신교, 이게 대기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개신교 이야기는 조금 신학적이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기독교가 칼빈주의에 기초한 어떻게 보면은 근검하고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의 주류가 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천당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윤리가 생기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은 대기업, 박정희, 군대, 요게 하나의 세트로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흔히 군인은 낭비 조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군대는 전투 조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었어요. 3년 동안 군대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터득한 인내심, 조직에 대한 순응, 그리고 명령을 시행하는 집념, 그리고 근대적 기술. 옛날에 군대는 기술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기술을 배웠습니다. 운전, 전자, 군대는 과학 집단이었습니다. 이게 제대를 하고 또 사회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군, 해군 같은, 특히 공군 같은 기술 집단의 배움을 통해서 한국의 전자산업이 발전하고 항공산업이 발전한 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의 역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군은 건국 과정에서 좌익들의 도전을 누르고 스탈린이 김일성을 조정하여 일으킨 6.25 남침전쟁에서는 조국을 방해함으로써 대한민국뿐 아니라 자유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냈다. 대한민국 국군은 또 조국 근대화의 권력 기반이 되어 정치를 안정시킴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 국군 장교단은 미국식 선진 조직 경영 기법을 가장 먼저 배워와 근대화 시기에 행정 조직과 기업 경영을 가르쳐 주었다. 국군은 또 월남 파병을 통해서 해외로 뻗어나가는 한민족의 선도자가 되었다. 1930년대의 민주화 격변기에는 김일성 집단의 도전과 공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여 소란한 민주화의 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정권 변동기에는 자제하고 인내하여 문민 우위의 새로운 정치 질서에 적응하였다. 국군은 남북 통일기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에 우리의 영향력을 투입하는 기본 역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군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통일 무력이 될 것이다. 통일 뒤에도 국군은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 안전판으로 남아 조국이 자주 독립 번영의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국권의 수호자 역할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기독교, 군대, 대기업은 부국강병의 4대 공로자입니다. 그리고 부국강병에 성공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민주주의와 복지를 이루게 됩니다. 박정희, 기독교, 군대, 기업이야말로 진짜 진보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국군을 분열시키는 세력은 위대한 국군의 명예를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군대는 총탄만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장교는 명예가 있어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병은 사기가 있어야 돼요. 총탄, 명예, 사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군 앞에서 대한민국 군대를 반군 선동 세력 앞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군대가 국민을 지키는데 평시에 국민이 군대를 지키지 않고 정치권이 군대를 지키지 않고 군대를 동네북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면은 그 뒤에 일어날 사태는 누가 책임집니까? 감사합니다.